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도 배웠던 내용으로 가볍게 시작하게 됩니다.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였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념 확인에서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면 될 텐데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3x-2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한번 중학교 내용들을 복습해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배워볼 것은요.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은요. 현재 x축, y축 이렇게 두 개의 축이 되겠습니다. 이 축과 평행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보시면 x좌표가 a인 모든 점들을 모아주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점들을 모은 이 직선을요. 그냥 x값이 a인 점들이 모였다고 해서 x는 a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점 P, A, B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P, A, B를 지나는데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요? 지금 y축이 이쪽에 있는 축인데요. 이렇게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축이 y축인데 이것과 평행하다는 것은 즉 이렇게 일자 방향으로 내려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요. x값들이 동일한 점들이 여기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x는 a라는 식의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는 모두 a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a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원리로요. y절편이 b인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y절편이 b라는 것은요. 결국 y값이 b일 때 x값은 0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y절편이 b다, y축과 만나는 점이 0, b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러면서 x축에 평행하려면요. 이렇게 괄호로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점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y값이 b인 친구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결국 이 직선을 만든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P, A, B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y좌표가 모두 b일 것이다. P가 A, B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이 점을 지나가면서 x축에 평행하려면요. 이렇게 가로로 직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로로 생긴 모든 점들은 y값이 모두 동일한 값들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y값들이 b라는 값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시면요.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x값이 3이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직선의 x값들은 3으로 일치할 거예요. 그때 y값들은 모두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값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고요. x값이 모두 3인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뤘습니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고 이때 y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x값은 계속 바뀌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식을요.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게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셈 정리를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점 x1, y1 즉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줬을 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보시면요. y 빼기 y 좌표는
M 기울기의 x 빼기 x 좌표다라고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식이 나왔는지 한번 그림과 설명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한 점 A, x1, y1 여기 있죠. 이 점과 다른 임의의 점 P, x, y라고 하자. 자, 이 P라는 점은요. 여기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이 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변수인 x, y라고 놨습니다. 대신 이 A라는 좌표는요. 정해진 좌표예요. 정확하게 x1이라는 값과 y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좌표입니다. 그래서요. 이 A와 P를 지금 좌표를 이렇게 놨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울기의 정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울기라는 것은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럼 x 값의 변화를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이 P라는 좌표의 x좌표는 그냥 x였고요. 이 A라는 좌표의 x좌표는 x1이었습니다. 그럼 그 증가량은요. 뒤에 큰 좌표에서 앞에 작은 좌표를 빼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좌표 x에서 작은 좌표 x1을 빼서 구할 수가 있겠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라는 점의 y좌표는 y라고 볼 수가 있고 이 A라는 점의 y좌표는 y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y값의 증가량은요. 이 큰 좌표인 y에서 작은 좌표인 y1을 빼서 이 y값의 증가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y 빼기 y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기울기 m이라는 것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식의 양변에다가요. x 빼기 x1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은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y 빼기 y1만 남겠죠.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m 곱하기 x 빼기 x1 이런 관계식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의 x 빼기 x 좌표다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기울기의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념항의 문제와 같이 점 4,-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공식으로 봤을 때요. 우리 공식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보통 m이라고 하죠. 기울기 m의 x 빼기 x 좌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y 빼기 y좌표 주어진 y좌표 마이너스 2죠. y좌표는 기울기 2분의 1에 x 빼기 x좌표죠. x좌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y 플러스 2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로 넘겨주셔서 y는 2분의 1x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았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필수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가고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점에 중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뒤에 점을 B라고 한다면 이 A점과 B점에 중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중점 M이 여기 있을 텐데 이 중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좌표평면 위에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표평면 위에 정확하게 점의 위치를 체크하고 하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두 점 A, B의 중점인 M의 좌표를 먼저 구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2분의 X좌표 더하기 X좌표다 라고 해서 6,
3,2분의 y좌표 더하기 y좌표다라고 해서 2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게 3,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요, 우리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좌표 1은 기울기의 x 빼기 x좌표 3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y 빼기 1은 3x 빼기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2항까지 지켜주시면 y는 3x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3, 루트 3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인 직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각도가요,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기울어졌습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즉, 각의 크기가 몇이다라고 알려줬다는 건 이건 기울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거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30도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이 몇이라는 거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혹시 기억하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각도 A라고 한다면요. 우리 사인 A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이렇게 예를 들어 A, B, C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각도 A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이 선분 AB분의 선분 AC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선분 AB의 길이 분의 선분 AC의 길이 이렇게 구하는 게 사인 A였고요.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했었죠? 코사인 A는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 분의 선분 BC의 길이다 라고 구하는 거였고요. 여러분,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탄젠트는 BC분의 AC라고 해서 이렇게 T자 모양처럼 그리는 거였죠. 그러면 이거는 BC분의 AC 이렇게 구하는 거였는데요. 갑자기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중에 기울기를 의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탄젠트인데요. 왜 탄젠트가 기울기를 의미하냐면요. 이 탄젠트의 정의를 잘 보시면 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와 동일한 값으로 값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즉 BC분의 AC라는 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기울기의 정의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0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 30도의 값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탄젠트의 값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가 있을 때 그 값은 루트 3분의 1, 루트 3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30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점, 마이너스 3, 루트 3과 기울기 루트 3분의 1을 준 직선의 방정식은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의 x 빼기 x 좌표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중괄호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y 빼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1x 여기는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약분이 돼서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 2항만 시켜주시면 그러면 y는 루트 3분의 1x 플러스 2 루트 3이 될 텐데요.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y는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에 2번에서 기억하실 부분은 기울기가 탄젠트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 A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곱하기 X-X1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